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친 하루 끝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드리는 편안한 밤입니다. 오늘 밤도 제 이야기와 함께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눈을 뜨고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눈이 멀었음에도 세상의 온기를 보는 사람 중 누가 더 눈먼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탐욕에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친동생을 한겨울 흉가에 내다버린 비정한 형, 그리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버려진 동생에게 매일 밤 따뜻한 국밥을 날라준 기괴한 광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푹 빠져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제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막힌 야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칼바람이 살을 에이는 한겨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최고급 비단 두루마기를 겹겹이 껴입고도 춥다며 어깨를 움츠린 사내가 다해진 얇은 적삼 하나만 걸친 사내의 옷깃을 틀어지고 거칠게 눈밭을 끌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형님, 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발이 얼어붙어 더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얇은 적삼을 입은 사내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얼음장 같은 바닥에 넘어지고 긁히며 애원했지만 비단옷을 입은 형은 동생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 흉측하게 무너져 내린 산속 폐가 방구석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그 맹목적인 욕심은 결국 제 눈을 멀게 하여 스스로를 지옥불로 밀어넣는 법이지요. 이 두 사람은 본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만석군 집안의 형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성품이 인자하여 평생 덕을 쌓았으나 안타깝게도 늦둥이로 얻은 둘째 아들이 열병을 앓다 그만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앞 못 보는 가여운 막내를 유독 품에 끼고 돌며 애지중지 아꼈습니다. 좋은 고기가 생기면 동생의 밥그릇에 먼저 얹어주었고 겨울이면 동생의 방에 먼저 따뜻한 군부를 지피게 했지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첫째 형의 속에는 시커먼 독사 한 마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장남인 나를 두고 저런 눈먼 동생에게 재산을 더 물려주려 하다니 형은 속으로 아버지를 원망하며 호시탐탐 막대한 재산을 독차지할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자마자 형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불태워버리고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준다는 가짜 유언장을 꾸며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던 형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오열하는 눈먼 동생에게 다가가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게만 몰래 남기신 비방이 있다. 저 깊은 산속 100년 된 산신각터의 남은 움막에서 내가 홀로 3년상을 치르며 정성을 다하면 산신령께서 내 두 눈을 번쩍 뜨게 해주실 거라 하셨다.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인데 어찌하겠느냐. 앞을 못 보는 동생은 형의 거짓 눈물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형이 산신각터라며 동생을 밀어넣은 곳은 들짐승도 피한다는 귀신 붙은 흉가였습니다. 형님, 내일은 꼭 물 한 모금이라도 가져다 주십시오. 무서워 미칠 것만 같습니다. 오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따뜻한 밥을 지어올 테니 꼼짝 말고 불공이나 드리고 있거라. 그것이 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형의 발소리가 눈밭을 밟으며 멀어지자 흉가에는 기괴하게 문풍지가 우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동생은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는지 어두워졌는지 맹인인 동생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을 파고드는 추위와 창자를 쥐어짜는 듯한 굶주림으로 하루가 지났음을
짐작할 뿐이었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흉가 주변으로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버티고 간절히 기다려도 도무지 인생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맹인 동생에게 그 흉가에서의 끔찍한 사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인 동생은 꽁꽁 언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숨을 끊는 것이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살을 에이는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언제 산짐승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흉가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과연 문을 연 것은 동생의 숨통을 끊으러 온 굶주린 들짐승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영상 끝에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저승사자나 굶주린 산짐승인 줄 알고 구석으로 바짝 움츠러든 동생. 그런데 그 순간 매서운 바람을 뚫고 코끝에 진하게 우려낸 고깃국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거칠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따뜻한 뚝배기 한 그릇을 동생의 꽁꽁 언 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그 묵직하고 뜨거운 온기에 동생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국밥만 놓고 가는 수상한 인기척. 허겁지겁 국밥을 비워낸 동생이 다음날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살결이 아닌 거칠고 매끄러운 나무 토막 같은 기괴한 탈이 만져졌습니다. 그는 말을 못하는 떠돌이 광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대의 발치에는 늘 야옹거리며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듯한 묘하게 영리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맴돌며 동생의 얼어붙은 발등에 자신의 따뜻한 털을 비비며 온기를 나누어 주었죠. 그날부터였습니다. 광대는 매일 밤 험한 산길과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묵묵히 국밥을 날라왔습니다. 동생은 광대가 가져온 국밥을 고양이와 함께 나눠 먹으며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고 상대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차가운 흉가 안에서 두 사람과 고양이는 세상 그 어떤 혈육보다도 따뜻한 교감을 나누며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괴한 탈을 쓴 사내, 그리고 그의 발치를 맴도는 영특한 고양이 한 마리. 한겨울 험한 산길을 뚫고 이 말 못하는 광대는 왜 매일 밤 목숨을 걸고 앞 못 보는 동생을 찾아와 따뜻한 국밥을 건넨 것일까요? 여러분, 이 광대의 행동에는 아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같은 시간 동생이 얼어 죽었을 거라 굳게 믿은 형은 매일같이 마을의 기생들을 불러 모아 산의 진미를 즐기며 방탕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은 형의 탐욕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죠. 동생을 산짐승 먹이로 던져놓고도 한 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형의 웃음소리가 마을 담장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비록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을 뜨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광대와 고양이가 곁에 있는 한 그 흉가는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거짓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형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깊은 산속 흉가에서 매일 밤 사람의 웃음소리가 나고 고소한 고깃국 냄새가 풍긴다는 흉흉한 소문이었죠. 불길함을 직감한 형은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형은 건장한 장정들을 이끌고 횃불을 든 채 흉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흉가의 문을 박살내며 쳐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피골이 상접해 죽어 있어야 할 동생이 오히려 혈색이 좋아진 얼굴로 기괴한 탈을 쓴 광대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은 이성을 잃고 격노했습니다. 이 명줄 질긴 놈, 감히 내 재산을 노리고 여태 살아있었단 말이냐. 형은 장정들을 시켜 광대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동생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국밥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곁에서 하악질을 하며 광대를 지키려던 고양이마저 형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멀리 나동그라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광대는 낭떠러지 아래 매서운 어둠 속으로 내던져졌고 흉가에는 다시 완벽한 어둠과 지독한 추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찾아온 유일한 빛마저 이렇게 허무하게 꺼져버리는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떵떵거리며 동생의 목을 조르려던 형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만든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탈 속에 감춰져 있던 광대의 진짜 얼굴은 누구였을까요? 혼자 남겨진 동생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에게 온기를 주었던 광대와 고양이의 억울한 죽음에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생애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무심한 하늘을 향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그 착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형이 데려온 장정들의 비명소리가 추풍낙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포효처럼 거대하고 위험 있는 호통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은 줄만 알았던 광대가 무너진 문틀 사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던 형이 뒷걸음질을 치는 순간 광대가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깨진 탈을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누더기 옷안에서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쩍이는 물건을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노쇠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산속에 매복해 있던 수십 명의 역졸들이 횃불을 들고 일제히 흉가로 들이닥쳤습니다. 기괴한 탈 속에 얼굴을 숨기고 있던 광대는 다름 아닌 부패한 양반과 악인들을 처단하기 위해 떠돌이 광대로 위장하여 마을을 조사 중이던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뚝이며 어사의 품으로 뛰어드는 고양이는 단순한 길고양이가 아니라 어사의 명을 받아 마을 곳곳에 은밀한 소식을 물어다주는 신묘한 연물이었습니다. 형은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어사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천륜을 저버리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내 놈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결국 형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관아로 끌려갔고 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은 몰수당해 원래의 주인인 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형은 평생을 어두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재산과 집을 되찾은 동생은 넓고 평온한 대청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쬐고 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흉가에서 함께 매서운 추위를 견뎠던 그 영특한 고양이가 평화롭게 식빵을 굽듯 웅크리고 앉아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록 동생의 두 눈은 여전히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눈뜬 사람보다도 밝고 눈부신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기는 죗값을 치르고 캄캄했던 동생의 삶에는 다시 따뜻한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혹독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네는 다정한 온기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